Hello, EGG class listeners.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 단어학습법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방식,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한 번 더 단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테마를 가지게 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pollution, 오염이 생각납니다. 자, 오염, 동사 어디에서 나오죠? pollute에서 나오죠? pollute. L이 두 개예요. pollute에서 나오는데 이것과 같은 단어가 contaminate. contaminate. 이 단어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pollution은 contamination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 오염은 주로 심각한 것이 soil pollution. 토양 오염이죠. 이 soil과 같은 단어가 여러분 지구, earth. 그런데 지구뿐만 아니라 토양이나 흙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earthworm 하면 뭐가 될까요? worm은 벌레죠. 그래서 earthworm 그러면 지렁이가 됩니다. 이 지렁이를 보면서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또 판단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오염과 관련된 단어를 또 브레인스토밍 해보면 여러분 forest가 뭡니까? forest 숲이죠. 그런데 deforest 그러면 숲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deforestation 하면은 삼림 파괴 이렇게 되죠. deforest에서 나왔습니다. 오염을 일으키는 주된 것이 바로 화석 연료죠. 화석하면 뭐예요? fossil. 그 다음에 fuels. 그래서 화석 연료가 되죠. 오염하면 또 생각나는 게 지구 온난화죠. global warming.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지구 온난화. 이 정도 보시면 오염과 관련된 단어를 끌어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단어 색깔을 바꾸고 이번에는 자연환경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 에코시스템 하면은 뭐예요? 에코시스템? 생태계죠. 이 생태계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이컬러지입니다. 생태학이죠. 에코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이컬러지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컬러지 하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다양한 species. 종들이 생각나죠. 이 다양한 종들이 바로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습니다. food chain. 그렇죠? 그런데 이 다양한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위험은 danger. 위험인데 위험에 처하게 하다. 이 n을 붙이면 동사가 되고 endangered 그러면 위험에 처한 형용사가 되죠. 그리고 이 스피시스를 멸종시키다 하면 뭐가 될까요? extinguish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멸종시키다. 그러면 이것에서 나온 멸종되는 뭘까요? extinct. 자, 이런 정도의 단어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environment, 환경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환경 하면은 환경 친화적인 단어 빠질 수 없죠? eco friendly. 환경 친화적인 그리고 지속 가능한 뭘까요? sustainable. 요즘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개발, 발전이 굉장히 주된 테마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환경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바로 환경에 도움이 되는 재생 가능한 그런 에너지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renewable energy 이렇게 볼 수 있고요. renewable energy는 뭐가 대표적일까요? 물론 wind, 그죠? 풍력도 있겠지만 solar power, 태양열, 그죠? 태양 에너지도 좋죠. 태양력, solar power, solar energy 이렇게 되고요. hydrogen 에너지도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수소죠, 하이드로전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역시 이렇게 자연 환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브레인스토밍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단어학습법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단어학습법은 어근별 단어학습법입니다.
자, 어근을 한 5가지 제가 가져왔어요. 계속 함께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익숙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트랙트라는 단어는요. pull, 그래서 당기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접사와 연결해 볼게요. attract에서 이 A는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attract는 한 방향으로 당기다, 그러다 보니 유혹하다라는 단어가 되죠. She is quite attractive. 그녀는 매우 매력적이야, 매혹적이야 라고 말하죠. attract, attractive. 동사, 형용사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attraction 하면 매력이겠죠. 자, contract. 이 con은 무슨 의미가 있죠? 함께라는 뜻이 있죠. 그러다 보니 contract, 함께 당기면 첫 번째, 계약하다. 계약하다. 계약을 성사시키다 할 때 계약하다. 두 번째, 수축시키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중심으로 당기다 보니 이것은 수축시키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 distract. 이 dis의 의미는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어떤 느낌이세요? dis는 흩어버리는 느낌이죠. 이게 바로 dis입니다. 그래서 흩다는 의미로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흩어 당기다 이 말은 뭐냐면 산만하게 하다, 분산시키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의 반대는 뭘까요? concentrate. 여러분 센터, 가운데로 함께 모으는 거, concentrate. 그래서 집중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 서브라는 것도 재밌습니다. 이 서브는요. 여러분 서브웨이는 뭘까요? 아래로 다니는 길, 지하철이고요. 여러분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요? 그러나 이 마린 하면은 얘는 해양의, 바다의라는 거거든요. submarine 하면 뭘까요? submarine.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타이틀은 제목인데 subtitle 뭘까요? 아래에 쓰여진 거, 자막입니다. 그래서 이 sub는 아래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 당기다 바로 뭐냐면요. 빼다입니다. 빼다. 자, 그럼 우리 브레인스토밍 해봐요. 빼다. 우리 더하다부터 먼저 가요. 더하다, 빼다, 곱하다, 나누다 해볼게요. 더하다는 뭐죠? add. 빼다는요. 저 subtract. 그쵸? 곱하다는 뭘까요? multiply. 곱하다. 이렇게 땡겨 볼게요. 그 다음 나누다는 뭘까요? divide. 그래서 add, subtract, multiply, divide. 기본적인 단어들 이렇게 연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extract의 x는요. 받기라는 뜻도 있고 끝이라는 뜻도 있어요. 접사입니다. tract는 역시 당기다. 그래서 올리브 열매들에서 올리브 오일을 extract, 축출하다 라는 뜻도 되고요. 셰익스피어의 문집에서 어떤 유명한 문구를 extract, 발췌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자, 축출하다, 발췌하다. detract는요. D도 역시 아래쪽인데 약간 부정적인 아래쪽입니다. 부정적 아래. 그러다 보니 파괴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면 detract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아래로 끌어당기다. 그리고 어떤 지위를 찬탈하다. 지위에서 끌어내리다, 강등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근 보겠습니다. scribe는요. write, 쓰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함께 볼게요. scribble 하면은 얘는 낙서하다 라는 동사가 되고요. 여러분 script 들어보셨나요? 내 스크립트 어딨지? 나 이거 외워야 하는데. 자, 이 스크립트대로 읽어봐. 바로 대본이죠, 대본. 스크립트는 대사가 적혀있는 대본입니다. 역시 스크라이브에서 나왔어요. inscribe. inscribe는 안으로 쓰다네요. 여러분 carve라는 단어 아십니까? carve. 이 carve는 새기다, 조각 같은 거 할 때 깎아서 새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inscribe는요. 안으로 글씨를 새겨 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크라이브가 쓰다니까요. 그래서 비문 같은 거에다가 글을 새겨 넣다. 이게 글씨를 새겨 넣다가 inscribe입니다. 그리고 transcribe. 이 trans는요. 여러분 transformer, transfer.
이 트랜스는 이동을 의미하는 접사거든요. 변화. 그러다 보니 트랜스크라이브는 어떻게 써요? 옮겨 쓰다, 베껴 쓰다라는 뜻이 됩니다. 프리스크라이브는요, 미리 쓰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pharmacy가 어디예요? 약국에서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pharmacist, CIST 하면 약사예요. 이 pharmacy에 가기 전에 닥터가 prescribe 해줍니다. 처방하다라는 뜻이죠. 미리 써서 주는 거죠. 그래서 prescription 그러면 처방전이 됩니다. 자, 서브가 또 나왔네요. 서브가 무슨 뜻이었죠? 아래쪽이죠. 여러분 뭔가를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 아래에다가 서명을 하죠. 그러면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subscribe, 아래에 쓰다 이 말은 신청하다. 뭔가를 구독 같은 거를 신청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 단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은 별도의 단어장에 따로 두고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봐주시면 더 롱텀 메모리로 가기가 쉽습니다. 자, A는요, 어떤 방향을 가리킨다고 했죠. 한 방향으로 쓰다, A를 B로 쓰다, 뭘까요? A를 B, 탓으로 돌리다 라는 뜻입니다. ascribe A to B, A를 B 탓으로 돌리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어근을 보겠습니다. spire는요, 여러분, breathe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단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breath. 이 뜨 발음 나죠? breath. 얘는 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e가 붙음으로 해서 breathe. 그러면 얘는 숨쉬다. 동사가 됩니다. breath는요, 명사죠. 숨. deep breath. 한숨. 깊은 숨이니까요. 근데 breathe는 숨쉬다. 그러면 aspire는요, 숨쉬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연결해 볼까요? aspire. 어떤 한 방향으로 숨쉬다. 갈망하다, 열망하다입니다. inspire. 자, 안으로 숨을 쉬다, 들이쉬다입니다. 그리고 영감을 불어넣다의 inspire입니다. expire. x는 박. 그리고 끝이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expire는 숨을 내쉬다, 밖으로 내쉬다라는 뜻도 있고 기한이 만료되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숨을 밖으로 내쉬다, 기한이 만료되다. 자, re는 어떤 뜻이 있죠? 반복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respire는 어떻게 숨을 쉬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바로 호흡하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respiratory organ. 우리의 바디의 respiratory organ으로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자, respire에서 나온 respiratory organ. 이 organ은 기관이거든요. 우리 몸속에 있는 기관 중에 respiratory. 그래서 호흡 기관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lung이죠. 그죠? 폐입니다. 이렇게 respire, respiratory, respiration 이렇게 호흡입니다. conspire, con은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spire, 함께 숨쉬다. 그럼 얘는 공모하다, 모의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재밌습니다. 그리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pearl는 뚫어라는 뜻이 있어요. 뚫다. 그러면 뚫어 숨쉬다? 우리의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땀입니다. 그래서 perspire 하면은 땀나다, 노력하다라는 뜻이 있죠. 자, 제가 토머스 에디슨의 유명한 어떤 sentence 또는 maxim을 가져왔습니다. extract, 발췌해 왔습니다. 함께 볼까요? Genius is 1% inspiration, 99% perspiration. 자, genius는 뭐예요? 천재는 1% inspiration 뭐예요? 영감. 그리고 99% perspiration 99%의 땀, 노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께서 이 perspire를 외우기 위해서 이 문장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어근 볼게요. spect. spect는 see, 보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A 역시 어떤 한 방향으로 보다. 그럼 뭐예요? 관점, 양상, 어떤 면모 이렇게 들어갑니다.
pro는 무슨 의미가 있죠? 미리라는 뜻이 있죠. prospect, 미리보다, 전망, 예상 이렇게 들어가죠. inspect, 안으로 보다, 그럼 뭐예요? 조사하다. 여러분 유명한 수거 중에 look into도 역시 조사하다, 들여다보다 입니다. 자, 여기 아까 어떤 의미가 있었죠? 뚫어 있었잖아요. perspective, 그럼 뚫어서 보는 것 뭘까요? 여러분 미술에서는 투시법, 원근법이 되고요. 관점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까 관점이 뭐가 있었죠? aspect 있었죠? 넘어갈게요. 자, spect는 보다고 or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럼 spectator 하면은 보는 사람, 구경꾼이 되겠죠? 자, spectacle. 이 spectacle은 광경, 멋있는 장관 이렇게 들어가는데 spectacles, s가 붙어버리면 상시복수라고 해서 항상 2개짜리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spectacles 그러면 goggles 같은 그런 안경을 말합니다. 예. 눈을 사용해서 뭔가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안경을 spectacles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retro 하면은 여러분 되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retrospect 그러면 회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회상하다. 자, 마지막 단어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임금에게 조공을 바치라 할 때 트리뷰트는요. 조공, 선물, 그리고 바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이에요. 거기에 contribute, con은 함께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 contribute to 뭐뭐 하면은 어디에 공헌하다, 기여하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this. 여러분 this는 아까 그림 그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런 그림이죠. 어때요? distract에서 나왔죠? 흩어버리다, 분산시키다, 산만하게 하다. 자, 이 distribute는 주긴 주는데 어떻게 줘요? 분배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A가 나오면 한 방향이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주는데 A를 B로 그러죠? 무슨 뜻일까요? 아까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단어와 같습니다. ascribe. A to B. A를 B 탓으로 돌리다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해드리면 attribute는요. 명사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속성이 됩니다. 동사로 쓸 때는 탓으로 돌리다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근학습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친구는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바로바로 생각나지만 저희는 어떻게 이런 단어들을 끄집어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고등학교 때 단어 공부하는 게 정말 재밌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thesaurus라고 유희어 사전이 있었어요. 아니면 한영 사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attribute 그러면은 속성이라는 단어를 하나 배웠잖아요. 그럼 속성을 찾아가 보면 property, characteristics, feature 여러 가지 단어들이 유희어로 등록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끌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들을 모아서 공부도 해봤고요. 요즘에는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서 영안사전, 영영사전을 많이 제공을 해주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유희어, 반의어, 시노님과 엔토님, 시노님은 유희어, 엔토님은 반의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 중에 실수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서프라이즈의 동의어로 시노님으로 제가 startle이라는 단어를 발음은 제대로 했는데 스펠링을 R과 A를 바꿔서 썼어요. 그래서 startle 뭐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이거 수정해 주시고요. 원래 스펠링은 startle, 발음도 startle. 그래서 깜짝 놀라게 하다라는 단어라서 내가 깜짝 놀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startle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